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으로 무게감 있게 조곤조곤 친절한 평론을 해주시는 또 이수희 국민의힘 여성본부 대변인 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20대 대선을 이제 오늘부터 딱 6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두 사람의 모습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건 없는 단일화, 대선 후 합당 등의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어젯밤에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자,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이 극적으로 마지노선을 지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회견장에서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가슴 졸이면서 아마 정권 교체를 아주 열망하는 지지자들께서는 가슴 졸이고 봤을 텐데 이게 자정이 넘어서 속보로 떴어요, 인터넷에. 그리고 아침 새벽에 그것들을 확인하시고 네. 막 단톡방이나 이런 문자로 잘 됐다, 축하한다 이런 그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3월 4일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인데요. 그 전에 오늘이 한 오전이나 오후가 마지노다라고 했지만 어제 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오전이 됐습니다만은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참 잘 됐다. 네. 다행이다. 그리고 이런 정계 개편이 저는 이것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통합 정치 그리고 정치 개혁의 큰 첫걸음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네,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힐끔 최 교수님을 쳐다보셨는데 자, 일단 네. 이 6일을 남겨놓고 특히 내일은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자, 단일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될 거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보고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게 한 반반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어딘가를 지지를 하든 아니면 제3의 선택지라면 투표를 안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대선의 이 전체 판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긴장은 해야죠.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20, 30대가 좀 많고 중도 성향이면서 양측 후보, 양당의 후보에 대해 실망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윤석열 후보를 정권 교체라는 이유로 지지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네. 후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했고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날을 세우면 서로 이렇게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꿔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에 단일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들면 네.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아니면 투표를 아예 안 하는 경우 네. 또 하나의 이제 가능성은 이제 진보 진영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점들도
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수식으로 해서 단일화가 윤 후보에게 무조건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윤 캠프 관계자가 패널로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뭐 단일화의 효과는 이제 다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된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극적으로 이렇게 단일화에 합의하게 되기까지 그 전후 막후 사정도 하나씩 오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 자, 이 두 의원이 어제 오후부터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두 의원은 TV 토론에 출연하는 후보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토론 이후에 후보에게 회동 계획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자정 무렵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직접 만났는데 이 만난 장소도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장제원 의원의 매형 집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장제원 의원의 매형과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서 서로 친분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2시간 반 동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두 후보가 조건 없는 단일화에 합의했고 오늘 아침 바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자, 결렬 수준이었던 이 단일화 협상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된 것. 뭐 결론적으로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의 공이 컸다라고 일단은 볼 수밖에 없어요. 예, 두 사람의 공도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결렬되고 나서 며칠 사이의 모습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언제든 기다리겠다라는 메시지는 꾸준히 냈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단일화를 위해서 계속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손을 내미는 제스처를 계속 했습니다. 그것이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 그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협상을 하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전폭적인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얘기들이 많다 보면 또 잘못될 수가 있는데 뭐 정보라든가 비밀도 잘 유지가 됐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살신성인하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도 모두 좋은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무엇보다도 두 후보가 특히 윤석열 후보가 그 안철수 후보를 끝까지 벼랑으로 밀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이런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마지막까지 이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뭐 전권을 가지고 인내 만해 가지고도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결과는 좋게 이끌어낸 셈이 됐습니다. 지난달 20일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안철수 후보는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혀왔었죠. 안철수 후보는 막판 단일화 결심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미 여론조사가 가능한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그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들으신 이 자신의 실행력을 증명할 것이다. 이런 안철수 후보의 말에 주목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승리를 하고 양당이 합당을 하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당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력 얘기가 나와서 행정기회가 없었단 말이 저는 좀 눈에 띄어요. 네. 행정기회라고 하면 사실은 정치보다는 정부의 어떤 요직을 맡아서 거기서 일을 하는 기회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본인 국회의원인데 행정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측은 뭐 총리를 제안받은 건지 뭐 그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번 이제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합당하고 그 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겠죠. 그건 구체로 밝히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지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지율이 생각보다
단일화 결렬 이후에도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진보 보수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지지율이 한 6%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끝나고 나서도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차라리 이번 기회에 본인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극적으로 이렇게 단일화가 이루어졌지만 양측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지지율 상승이나 선거 결과에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양측에서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권 교체가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진다고. 지금 이렇게 단일화를 한 게 선거 승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겸허하게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께 다가가서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지 저희들이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하나가 됐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고 사과를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이제 미래로 가는 그 생각만 머리에 차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 승리의 대선을 좀 이끌어내고 대선 직후에 신속하게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드는 순간 진다라면서 더 겸허하게 노력하자고 호소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입니다. 자, 최근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 이 안철수 후보 조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고요.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안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앙금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도 역시 안철수 후보의 조건 없는 지지 선언에 감사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 된다면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도 사이가 글쎄요, 문제 없이 잘 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 합동 유세가 있을 거고 그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정한 모습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쇼잉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그 보면은 이준석 대표 3월 1일 그 3.1절 기념식에서 이준석 대표가 먼저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는 후보 사퇴를 하니까 안철수 대표에게 가서 악수를 청했죠. 예, 악수를 청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장면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뭐 크게 부딪힐 일은 없는데 이후 대선 후에 합당 절차가 있고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당권의 문제도 있고 뭐 그 미리 나서서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은 예,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의 불협화음은 있겠지만 네. 그거는 뭐 진통은 어쩔 수 없는 좋은 출산을 위한 진통이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소식에 가장 예의주시했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 후보겠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님이랑은 어떤 접촉을 해보셨는지 다음 일정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향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비상한 결의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6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야합이다,
쓰레기 같은 단일화다라는 원색적 비난도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권 일각에서는요, 두 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여권 지지층 결집과 또 중도층 역풍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단일화는 이루어졌고 그 단일화에 사실은 이제 명분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권 심판이라는 걸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각을 세우다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국민들이 볼 때 좀 의아할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이 단일화를 긍정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정말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 또 합당도 과연 제대로 나중에 이루어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합당하려다가 또 못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잘 될까 불안하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보층 결집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더 절박하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선거 6일 남았다고 우상호 지금 선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저는 더 절박하게 가야 돼요.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바꿀 거 바꾸고 이러면서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게 필요하다. 네. 두 번째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한테 이번 단일화가 얼마나 명분이 없는지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막판 선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는 이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난타전을 벌이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두 후보의 모습 잠시 보시죠. 지금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우리 윤 후보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반드시 특검 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회피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이게 하자니까요, 지난 후보님. 그래서 특검 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떳떳하면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 해야죠.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이제 뭐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자, 그리고 어제 TV 토론회에서는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2차 가해를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첫 토론에서 안희정 씨 이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선본에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2차 구체적으로 가해자. 누구를 지칭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그때 김지은 씨의 말씀을 이제 대신 전달해 드렸는데 국민들 앞에서 확인해 보고 또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피해자한테라도 확인해 보는 절차라도 거치시는 그런 정성은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차 피해자 문제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저한테 전화 문자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김지은 씨 저희가 피해자로부터 그 확인을 모두를 찾을 해서 수는 없어요. 조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에 자,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